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자, 이제 1시가 넘어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폭탄 뉴스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불이 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하고 맞물려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대표 출마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제가 뭐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출마한다.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이미 이 징표가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근데 결정적 징표는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인증, 해외 직구 인증샷을 인증을 받아라. 요거에 비판하는 입장문을 한밤중에 내놨어요. 자, 이거는 말이죠.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지금 갈등 구조가 아닐 때는 뭐 그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아예 전화 한 통화 만나지는 것만 두고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딱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나오겠다. 대중을 상대로 정치한다. 내 정치 길을 간다. 대중 정치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도움 안 받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결별 선언, 아니면은 독자 노선의 선언,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가볍게 논평을 했는데요. 저의 이 판단이 맞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말이죠. JTBC가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돼? 그러면 우리는 탈당할 거야. 윤 대통령도 탈당할 거야. 친윤 핵심 의원이 JTBC에 날렸습니다. 친윤 핵심 의원 누구겠습니까? 이 파장을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릴래요. 저도 뭐 누군지 다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황당하다. 대통령실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당원 게시판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말이죠. PK 지역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하고 초선 당선자들하고 만찬했어요. 초선 당선자하고 만찬해서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요 얘기거든요. 당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위무사. 이 얘기는 JTBC가 보도하면서 촉발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친윤 핵심이 JTBC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어마어마한 파장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윤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이 언론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이 탈당 얘기를 자주 한다는 겁니다. 탈당 얘기를. 그래서 이미 안철수 뭐 나경원 한참 작년 말이죠. 봄에 나왔을 때도 아 그래?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탈당하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탈당 얘기를 과거에 됐고 최근에도 지금 이제 친윤 핵심이 탈당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말이죠. 양정철하고 박영선이를 총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재명하고 라이벌 되는 사람은 내가 요직으로다가 임용을 안 하겠다. 요런 거고 맞물려 가지고요. 윤 대통령의 정체성 그리고 탈당 가능성 요게 이제 갑자기 오늘 밤에 말이죠. 싹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제가 여러분께 잘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분이 말이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보면 이분의 이제 이 장재원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육사도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인데 그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건 전산 조작이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숙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저도 얘기했잖아요.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느냐? 외교부가 입장을 발표해라. 지금 전문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랬는데 외교부가 인도 정부에서 맨 먼저 초대한 사람은 강경화가 장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종환 장관이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으로 도종환 장관과 함께 김정은 여사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갈 의사를 전달하니까 그때사 초청장이 온 겁니다.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인도 정부가 문재인이가 못 오니까 그럼 김정수 여사가 오세요. 이렇게 된 거가 아니고 강경합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재인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거 말이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제가 주장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문다혜를 얘기하겠습니다. 문다혜가 지금 검찰을 저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 지금 고위 관료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선들,
이 합참 장성들이 전부 한 100여 명이 말이죠. 집단적으로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뚫렸습니다. 참 이거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좀 여러분께 좀 빠르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탈당론 이게 상당한 파장을 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먼저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이 PK 지역 초선 당선자 14명하고 만찬을 했어요. 이 자리의 핵심 말은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요게 됩니다. 자, 왜냐면은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내가 탈당한다. 그리고 친윤도 탈당한다. 요 얘기를 친윤 핵심이 JTBC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JTBC가 단독으로 오늘 저녁에 보도를 했습니다. 요 보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 아닌가. 요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참석자들도 윤 대통령한테 이제 힘을 실어주고, 지금 이제 힘을 내십시오, 뭐 등등. 예.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내가 왜 힘 빠지냐, 힘 안 빠져? 내가 오히려 당의 호위무사가 돼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할 거야.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만찬에서 이 당선인들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해병대에 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제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낙동강정선을 사수한 국민의힘 효자들 아니냐. 애국심을 갖고 윤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 예. 자, 효자전 효자죠. 왜냐면 부산 18개 중에 11개 당선, 경남 16개 중에 13개를 당선했으니까 탄핵 저지선을 지켜낼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다른 당선자는 정치는 의리 아니냐.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예,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기운 빠지지 마시라.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탈당선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원 이제 특검법,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6일 날은요, 수도권하고 이제 TK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PK죠. 그리고 이제 22일 내일 저녁에는 비례대표 당선자 만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JTBC 보도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JTBC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자, 한동훈이가 당인 대표가 되면 대통령은 탈당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시판이 불행하게도 말이죠. 한동훈 지지를 하는 나와라. 그리고 윤 대통령 떠나라. 이러한 글이, 예, 한동훈 이 떠나는 게 좋겠다.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당은 당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요런 얘기를 치는 핵심이 JTBC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냐?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하냐? 용산은 용산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바로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시간상으로는 21일인데, 편의상 이제 어제라고 하죠. 19일 날 이제 이 친윤 핵심한테 JTBC가 취재를 해서 이제 20일 날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 게 어제 저녁에 보도를 한 겁니다. 친윤계 핵심인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에다 대고 친윤계 핵심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이 발언, 언론계가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뻔을 뻔짜죠.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면 탈당하겠다. 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요걸 보고 국민의 게시판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계기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직구 금지 사태를 비판했잖아요. 돌직구를 던져버렸잖아요. 요것이 이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요러한 이제 이 탈당한다. 대통령도 탈당하고 친윤도 탈당한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용산에서도 황당하다. 황당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여기에 말이죠. 이제 불을 붙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우선요. 그러면 요런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탈당을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탈당, 잘 됐어. 빨리 탈당해. 요런 얘기들이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대통령 경로 이제 무섭지도 않고 지겹다. 대통령과 친윤 의원님들 빨리 탈당해달라. 대통령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이 가기 어렵다면 놓아드리겠다. 이런 반응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의 정체성까지 의심받는 거예요. 왜냐? 요게 말이죠. 이 박영선하고 양정철을 갖다가, 지금 기용한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재명한테 얘기를, 이재명이 라이벌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이 요직에
비서실장 같은데 총리 같은데 안 앉히겠다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맞물려 가지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거 정체성이 뭐야? 이런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말이죠. YSDJ 노무현들 탈당을 했지만 이 대통령들은 대선 직전 정권 말에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니까 탈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과거 대통령들이 탈당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번엔 이제 이 SBS 뉴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 친윤계 의원들은 이제 이 JTBC 보도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당의 주인이 우리인데 왜 탈당하냐? 당을 망치는 소리다. 친윤들은 친윤들대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겁니다.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전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라도 전당대회에 안 나오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경계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SBS는 또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거는요,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제가 이제 요 자료화면 몇 개, 이 게시판, 당원 게시판에 나와 있는 자료화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컨대 이 정도로 이제 지금 이 게시판도 뜨겁게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요걸 보십시오. 예. 대표적으로 이제 한두 개. 자, 당대표 유력하니 윤통 탈당 협박 카드 흔든 신윤들. 근데 당원 게시판은 잔치반. 윤과 친윤들 탈당은 정말 큰 선물. 5월이 크리스마스. 요렇게 찬성하는 분위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시아 투데이지의 이 보도를 따르면은 이 당원 게시판이 이렇게 이제 탈당하는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평 변호사도 최근에 말이죠. 탈당 시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작년 전당대회 때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신평 변호사는 이제 김기현 후원회장을 했는데요.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요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게시판 보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 공격할 때하고 비슷한 건 아니냐. 지금 당원들을 협박하는 거냐. 요런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도 황당하고 또 억울하다. 도대체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의문이 간다. 그리고 왜 대통령을 끌어들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홍준표에서부터 시작된 내탓 공방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 요런 상황도 영향을 줬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친윤계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시초문이다. 불을 끌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뉴델리 보도를 보면은 지금 친윤계가 탈당한다는 거, 이거는 금시초문이다. 예. 그래서 여하간,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 함께 가야 된다. 윤하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은 함께 가야 한다. 갈등을 원하는 것은 민당 세력이다. 요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뉴델리 보도를 보면 친윤 핵심 의원입니다. 누가 전당대회에 나오든 간에 당 대표가 되든 당을 떠날 일은 절대 없다. 대통령 당 대표 선거를 비롯해서 당무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팩트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조정훈이가 이제 결국은 자기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지만은 요런 얘기하고 겹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탈당론과 관련해서요. 오늘 이제 문화일보 칼럼이 또 중요한 불을 지르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 윤 대통령 탈당 언급과 위험성. 그래서 이현종의 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 이분 유튜브도 하고, 각종 종편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이분도 이 기사의 신뢰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현종 논설위원이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우선 윤 대통령이 요즘 많이 달라지고도 있기는 있지만은 뭐라고 그럴까요? 놀라운 것은 뭐냐? 최근에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탈당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제 성격으로 보면은 적당히 타협은 안 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당이 본인하고 각을 세워 그러면 언제든지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고 하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 대통령을 만난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만약 떠나면 이건 완전히 좀 완전히 이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108석인데요.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말이죠. 왜? 과거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 대통령들 떠났지만은 임기 말에 떠난 것이고 지금 윤 대통령은 3년에 남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은 완전히 민주당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탈당과 같은 극단적 구상이 아니고 정치하는 대통령.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되려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스스로 변화라 이겁니다. 지금과 같은 스타일대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뭐가 문제인지는 많은 언론과 여론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적극 품어야 한다. 예, 지금 지지층은 친한데 친윤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과거 보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찬성대 반대로 갈라져서 공멸한 것과 같다. 지금 당에서 벌이고 있는 백서 논란 그리고 홍준표의 반한동훈 선동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도 만나서 대선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요. 정체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에서부터 함성득, 이명백, 이명백 그 비선 대화를 보면서 윤 대통령이 과연 보수의 대표자인지 의문을 가진 지지자들이 늘었다. 마치 윤 대통령이 적과 내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보수 인사들에게 매정하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이재명 세력에 열려있다면 배신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8.15 특사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 양정철이가 건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정과 정의라는 윤 대통령의 상징이 훼손된다면 마지막 남은 지지층조차 등을 돌릴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종 논설위원의 세 가지 지적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딱 두 가지만요. 벌써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거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외교부를 취재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외교부는 뭐 하고 있느냐?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형식으로 내올 게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이 또는 외교부 고위 관리가 이 언론에 밝혀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그런 게 김정수가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것은 문재인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 정부가 자기를 초대했는데 자기가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영부인이라도 와달라. 그래서 간 것이고 이게 영부인의 첫 번째 대대적인 첫 번째 단독 외교다. 이렇게 미화 완전히 꽃봉오리로 싹 장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앙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제일 처음에 2018년도 11월에 이제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이 있는데 그 착공식하고 디왈리 축제가 있는데 여기에 강경화 장관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교 일정이 바빠가고 못 간다. 이렇게 이제 인도 측에 통보했더니 두 번째로 누구를 초청해 왔느냐? 도정환 장관을 재차 초청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 문체부 장관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영부인이 함께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인도 측에서 그러면 영부인 못 오는 거네. 그러면 이제 문체부 장관 초청장을 보낼게요.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영부인이 온다. 그러면 영부인 초청장도 우리가 보내줄게요. 그래서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보내오게 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 자,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2022년도에 신봉길 주인도 대사도 그때 강경화 장관하고 도정환 이 접시꽃 문체부 장관한테도 편지도 보내고 했어요. 지금 인도 측이 이 행사를 너무나 중요시하니까 와 달라고 딱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정수는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외교장관 그러니까 인도 외교장관이요 2018년도에 한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하실 줄은 몰랐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원래는 초청 리스트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문재인이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냐.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좀 이 기술적 설명도 많고 그런데 요거 자료 화면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간략하게만 드리고
별도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통계의 기본 상식, 유권자가 10만에서 20만 정도 될 때는요, 대수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선거가 아니고 소규모 선거라서. 예. 그래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본투표, 부정선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21대 총선하고 22대 총선은 소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 싹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왜 조작했다고 보느냐? 자, 통상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 뭐냐? 본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인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이 대수의 법칙이 전혀 작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요 부정선거는요, 아무리 전수조사라고 수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전산 조작으로다가 미리 딱 깔아놓으면 조작된 대로 이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을수록 에펠탑형처럼 뾰족해지는 게 이제 정상 분포인데, 조작되면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투표를 보면은 이런 우측에 조작된 분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읍면동 서울이 420개 동인데요. 승률이 자유통신당이고 다 제로프예요. 거의 다 제로. 야, 그래서 40총선거에 서울, 부산, 대구 이런데 사전투표 승패를 분석해 보면 민주당이 1555곳 모든 사전투표에서 다 이겨버리고 국민의힘은 이긴 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 어떻게, 이거 진짜 정말 이상하죠. 아니, 1055개 그 투표함이 있는 투표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단 한 명도 사전투표에는 승자가 안 나오냐. 예, 2분의 1인데 확률이. 자, 그래서 이거는요, 선거정보를 다루는 선거파 선관위 그 직원들 5명만 동원하면 5명에다가 전산 전문가만 딱 포함시키면 이거 며칠이면 다 발견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상 에펠탑, 비정상 요렇게, 예, 비대어잖아요. 요게 이제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요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장재원 박사예요. 장재원 박사가 전산 조작 원리와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마을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장재원 박사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요, 이분이 뭐 적당한 이제 정치학자가 아니고요. 정치학자가 아니고, 물론 정치학자라고 해도 이제 신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 과학도예요. 과학도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왜냐면 그래서 전산 조작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전산 조작. 자, 그래서 장재원 박사는 육사 34기고, 미 해군대학원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미 해군대학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받았고요.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40총선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요걸로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닌가. 그래서 말이죠. 2022년도 6.1 지방선거에서는 대규모 선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기초단체 의원, 기초단체장, 또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사전투표나 본투표 투표율이 비슷하게 수렴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사전투표하고 본투표율이 극단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느냐. 소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인력이 그만큼 충분히 많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리고 비례 무효투표가 말이죠. 역대 최저인 130만 표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인 8번에 투표했는데도 자유통일당에서 표가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하더라도 전산 입력 시에 해킹이나 사전 조작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이번 선거의 경우는 상당하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빨리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